어서 들어오십시오. KT 위즈의 24시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을 앞두고 김호 코치가 영입이 됐고요. 곽정철 코치가 영입이 됐습니다. 2차 드래프트로 우규민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배재성 선수가 입대를 했죠. 천성호 선수가 엄청난 기대를 안고 전역을 했죠. 그 다음 LG에서 방출이 됐는데 성재현 선수는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박경수, 주권 이 세 명이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김재훈 선수는 4년 58억에 삼성으로 이적을 했고 보상 선수로 불펜 투수 엄청난 기대해주죠. 문용익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주건 선수는 잔류가 됐죠. 2+2년에 16억. 고영표 선수에게 무려 107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를 잡는 건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외국인 선수 계약 그로왔습니다. 아직 충분히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KT 중심 타선에 어마무시한 도움이 될 거다. 자, 지금서부터 선발 파트를 어떻게 예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준의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 건지 궁금하다. 상태도 궁금하다. 그럼에도 네 번째 선발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 팀은 소영준이 여름 뒤에 올 거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선발까지 구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5선발만 고민하면 된다. 5선발 후보로 이강철 감독님이 김민을 다시 선발로 쓸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죠. 스프링 캠프 때. 그리고 루키 원상현이 경쟁한다. 소영준의 복귀는 여름 이후가 되지 않겠어? 완벽한 소영준이 복귀한다면 KT 선발진은 소영준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다. 그런데 불안전한 상태의 복귀는 오히려 본인에게 팀에게 마이너스다. KT가 선발진이 좋은 팀이라 무리할 이유가 없다. 쿠에바스와 벤자민 둘이서 몇 승 정도로 할 것인데 팀에서 바라는 기대치는 한 28승 언저리일 거야. 23시즌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는 고용표, 엄상백, 국내 선발 2명이 다 옆구리로 들어간다. 고용표는 타이밍을 뺏는 투수, 엄상백은 고용표보다는 구위형 투수. 엄상백도 충분히 10승을 할 수 있는 옵션이라 엄상백의 선발 10승 도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고영표는 15승에 재도전해라. 23시즌 12승 7패로 생각보다 승수가 적었다. 24시즌은 단연계약 첫 번째 시즌으로 15승에 다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단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내 타자들이 고영표 레파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영표는 볼배합 싸움이 더 중요해지고 더 치열해질 거다. 타팀 타자들도 연구 또한 고영표에 대해서 디테일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봐라. 그 다음에 김민도 24시즌을 앞두고 다시 선발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요. 루키 원상현입니다. 이 친구는 시범 경기에 아예 LG전에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주요했었는지 시즌 초반에 선발로 꽤 나왔었죠. 자, 그 다음 사실 조희연 선수는 깜짝 선발 후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안 깜짝이에요. 이 친구는 롱맨으로도 나왔습니다만 23시즌에도 4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습니다. 불펜데이 있는 날엔 선발로 충분히 등판이 가능할 것이다. 선발은 23시즌에도 리그 최고 수준의 팀이었다. 저는 24시즌에도 비슷해 보인다. 단 구성에서 옆구리 선발이 2명이 붙어 나오는 건 전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해서 고용표와 엄상백 사이에 다른 투수가 들어갈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한다. 암튼 선발진은 걱정이 없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승 2무 70패 5위. 24시즌 LG전 7승 9패, SSG전 8승 8패, NC전 10승 6패, 두산전 4승 12패, 기아전 7승 9패, 롯데전 8승 1무 7패, 삼성 8승 1무 7패, 한화 6승 10패, 키움 14승 2패. 개막하고 나서 12승 1무 20패, 승률 3할 7푼 5리. 삼성과 개막전 다 집니다. 개막하고 나서 4연패. 두산전 2차전에 고용표가 4이닝 동안 무려 13피안타 9실점으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3월 28일 두산전에 아까 예상이 됐던 원상현이 데뷔 첫 선발 경기를 갔습니다. 5선발로. 그런데 3월 29일서부터 31일까지 한화전 다 집니다. 3월 달에 8경기에서 1승 7패.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강백호를 개막하고 일주일 조금 지나서 4월 5일 날 데뷔 첫 선발 포수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8대7로 KT가 이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 4월 21일 날 더블헤더 1차전에서 꾸에가 황성빈한테 홈런을 무려 2개나 허용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25일이 돼서야 시즌 첫 번째 수입승, 그리고 4월 중순에 시즌 첫 위닝, 개막하고 나서 개바닥을 달립니다.
그런데 이때 딱 하나 천성호 혼자서 빠따 날아다니고요. 박병호, 황재균 극악의 타격 부진. 거기에 고용표도 부상 이탈을 합니다. 5월 13승 10패 두산전 수입해. 그리고 4월 12일 날 또 악재가 더블헤다를 하는데 벤자민이 강판당합니다. 부상 때문에. 그리고 이 더블헤다에서 문상철, 천성호, 벤자민 무려 3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벤자민까지 선발진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박병호, 오재일이 트레이드가 단행이 되고요. 5월 달에는 쿠에바스 말고 선발진이 전멸했습니다. 전멸. 그래서 5월 달 13승 10패는 기적 같은 성적이었습니다. 강백호하고 로하스가 빠따로 미쳐 날뛰어갖고 6월 달에 다시 벌어놨던 플러스 3을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NC전도 무지막지하게 깨지고 다닙니다. 기아전도 수입해. 사실 6월까지도 KT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T 팬 여러분들이 올해는 진짜 아니구나 했죠. 6월 달에. 그런데 7월 달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저 때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 그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후 6할 8푼 4리를 합니다. 그리고 KT가 뭐를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리그에서 피치컴을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키움전을 수입하면서 9연승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5위 NC와 한 경기 반차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19일 NC전 승리하면서 시즌 첫 6연승, 24일 SS전 승리로 시즌 첫 5위 등극, 25일 SS전 승리로 무려 8연속 위닝, 그리고 개막 후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할 승률, 그리고 8월 달에 5할. 여태까지 멱살 잡고 끌고 왔던 강백호하고 로하스가 8월 달에 조금 부진합니다. 7월 말서부터. 그리고 8월 23일서부터 25일까지 SSG 3연전 5위 싸움에 진짜 중요했던, 그리고 9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다시 플러스 3. 8월 달서부터 조이연의 헌신. 9월 10일 날 승리하면서 KT가 무려 4위로 올라오는데요. 11일 날도 승리하면서 3위 LG랑 2경기 반차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12일 날 또 이기면서 3위 LG랑 2경기 차 접근하죠. 그런데 잘 나가던 KT가 21일, 22일 SSG전 뜻하지 않게 2연패를 당하면서 자력 5강 진출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3경기를 KT는 다 이기고 SSG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 상황이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남은 3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SSG도 이기면서 역사상 최초로 5위 타이브레이커. 그래서 KT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갑니다. 10월 2일서부터 3일까지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곽빈 꾸에 1회 바로 4점 납니다. 2차전 최승용과 벤자민. 1회 초에 로하스가 수비방해로 1루 진출 무산됩니다. 미트 쳤다고. 그리고 5회까지 최승용이 그래도 꽤 잘 던집니다. 그런데 5회 말에 1사 2루에서 2루주자 양석환이었는데 허경민이 좌전 안타를 쳐요. 양석환이 홈으로 뛰어듭니다. 여유있게 아웃되죠. 여유있게. 그리고 너무 짜릿했던 게 6회 초 선타자 로하스 2루타, 강백호 적시타 1대0. 7회까지 벤자민 무실투. 1대0 끝. 그리고 이제 LG랑 준프를 붙었는데 KT 입장에서니까 제가 굳이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KT 정말 끈끈하게 무섭게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투스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준의 복귀 시점은 여름 이후, 푹 쉬고 가을에 오셨다. 4선발까지 구성은 문제없다. 진짜로 구성은 문제없었는데 변수는 많았었다. 5선발 후보 김민, 원상현. 김민은 불펜으로, 원상현, 육청명 루키들의 경험치가 쌓인 시즌이었다. 소영준의 복귀는 예상대로 여름이었습니다. 소영준 선수 보시면 9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발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적절했다. 왜냐? 그동안 KT가 마법을 부리면서 불펜이 너무 지쳤거든요. 그때 소영준 선수를 불펜 필승조 카드로 플러스를 하면서 이강철 감독이 전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쿠에바스하고 벤자민은 한 28승 정도 하면은 따뜻하지 않겠어? 라고 프리뷰에 했었는데 일단 먼저 쿠에바스입니다. 7승 했습니다. 4.10, 173이닝. 자, 그럼 벤자민은요? 두 친구가 앞서서 18승을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두 선수의 평가는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둘은 원투펀치입니다. 에이스 원투펀치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둘이 합쳐갖고 20승이 안 됐다라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쿠에바스가 큰 경기에 강하다라는 거 너무 인정합니다. 근데 그 큰 경기에 강한 것 때문에 1년을 다 맡겨야 된다? 사실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쿠에바스가 전반기에 WHIP가 1.18로 괜찮습니다. 피안타율도 2할 2푼 8리.
괜찮아요. 근데 웃긴 건 WHIP와 피안타율이 2할 초반대인데 평자가 4점이 넘어가요. 이게 웃긴 거예요. 분명한 건 쿠에바스가 23시즌의 승률, 24시즌의 승률과 완전 달라졌다. 엄상백, 제가 10승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승을 했습니다. 고영표 선수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 엄상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줬는지는 이걸 보면 딱 나타납니다. 자, 경기별 기록 보시면 기아전은 0점대예요. LG전은 9점대. 롯데전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프리뷰에? 이제 고용표의 패턴은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노출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24시즌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현입니다. 이 친구 등판 기록을 보시면 개막하고 나서 바로 기회를 잡습니다. 5월까지. 그런데 원상현 선수의 기록을 좀 보시면 2승 5패 7점대입니다. 65이닝을 던졌고. 근데 원상현 선수가 평자가 무려 전반기에 8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WHIP가 2가 다 넘어가요. 이 얘긴 뭐야? 한 이닝에 2명은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선발을 어떻게 하니? 거기에 피안타율이 3할 7푼에 3할 5푼인데. 그러면 평속이 이렇게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육청명 선수 볼까요? 육청명 선수는 평속이 떨어집니다. 원상현 선수보다. 이 친구는 후반기에는 아예 안 나왔어요. 전반기에 WHP가 이 친구도 너무 높아요. 1.6대예요. 피안타율도 거의 3할에 육박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원상현 선수와 육청명 선수가 루키 시즌에 처음서부터 메이드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누가 기대했겠으며 과연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됐겠으며 구원도 아니고 선발로서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려고요. 숫자적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이 어린 친구가 로테이션을 한 시즌에서 꽤 쌓았잖아요. 이건 이 친구들한테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KT 팬 여러분들께서는 응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친구 조희연 16경기에 등판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친구가 정말 소중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대단하고 무슨 뭐 화려하고 스타 플레이어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묵묵하게 티나지 않고 내 자리에서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늘 잊을만 하면 대체 선발로 나와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한차현 선수는 5번 선발 득판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레파토리는 못 봤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게 KTG의 24시즌 선발 대부분입니다. 쿠에바스 31경기, 엄상백 29경기, 벤자민 28경기, 고용표 17경기, 그리고 육청명, 조희연, 원상현, 그리고 강건 선수가 한번 나왔었죠. 저기 강건, 한차연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선발이 몇 위 정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9위입니다. 원상현과 육청명 선수가 거의 준강제로 1군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23시즌 선발 WAR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24시즌 기록이 떨어진 건 외국인 선수 2명의 성적 하락, 고용표, 부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KT 위즈의 불펜. 먼저 뉴 클로저 박영현의 첫 시즌이 24시즌이다. 24시즌에는 박영현 선수가 클로저로 가니까 박영현 선수가 했던 그 프라이머리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게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거기에 1번은 손동현 선수는 무조건이다. 그렇다면 손동현 선수의 프라이머리 파트너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후보군으로 꼽았던 선수들이 이상동 그리고 보상 선수로 데리고 온 문용익 이런 선수들이 잘 던져준다면 충분히 좋은 제목감이다. 가장 큰 변화는 클로저가 바뀌었다라는 거다. 24시즌에 김재윤이 이적하면서 박영현이 클로저로 첫 풀시즌을 도전한다. 그리고 23시즌 이 어린 친구가 포스트 시즌에서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을 했는데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23시즌에 생각보다 이 친구가 루키 시즌에 정말 많이 등판했기 때문에 그 피로도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면 클로저로서는 오히려 풀시즌 첫 시즌인데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손동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승조였던 박영현이 클로저로 가면서 그 박영현 역할을 했던 프라이머리가 손동현 선수 하나만 딱 떠오른다. 그런데 손동현 선수도 전역 후에 너무 많은 경기를 등판하고 있다. 그래서 박영현, 손동현 전부 관리를 잘해줘야 될 거다. 일단 어쨌든 저쨌든 시즌을 앞두고 손동현이 프라이머리 넘버1이다. 그러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상동, 그 다음에 문용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민수 선수가 부활해야 된다.
만약에 24시즌에 김민수가 부상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복귀를 한다면 이건 불펜의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김민수 선수는 꼭 필승조가 아니더라도 롱맨과 필승조 중간의 역할, 때로는 필승조 역할까지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이다. 하지만 저는 수술한 투수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편이라 완벽한 모습은 솔직히 24시즌에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시영 선수. 박시영 역시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오면 충분히 롱맨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친구다. 김민 역시 후보입니다. 김민은 늘 선발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제가 늘 울부짖었죠. 불펜에서는 아깝다. 실제로 24시즌 스프링 캠프까지 이 친구 선발로 경쟁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발에서 탈락을 한다면 무조건 불펜 보직으로 옮길 겁니다. 또 한 명, 강건. 24시즌 앞두고도 불펜에서 경쟁력을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주건. 마땅한 프라이머리 세런맨이 개막 전에는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건 선수도 다시 한번 이제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우규민. 상대 우타선 맞춤형 투수로 짧게 던지는 투수로 제격이다. 우규민의 쓰임새가 생각보다 꽤 쏠쏠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24시즌을 앞두고 제가 기대했던 친구는 이 선수입니다. 김정훈. 사이드암 투수인데 상당히 전투적인 선수입니다. KTEG의 가장 큰 불펜의 약점은 역시 좌투수 부족이다. 심재민의 이적으로 그나마 기용 가능했던 선수가 태부족이다. 현재 24시즌을 앞두고 가능한 옵션은 박세진, 김태호, 하준호 선수, 그리고 LG에서 방출된 성재현 선수 영입도 좌완투수 부족에 대한 보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박영현의 건재가 너무나 절실하고 정말 중요하다. 시즌 앞두고 미들맨은 진짜 거의 온리 원이니까. 클로저의 변화는 불펜 투수진에서 가장 그 팀의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박영현은 연차가 얼마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있었던 필승조가 오히려 불안해졌다. 그래서 신진급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좌완투수 부족. 불펜은 24시즌 선발진에 비해서 분명히 불안한 감이 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 클로저 박영현의 첫 시즌. 미친? 잘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게 잘했다. 필승조 손동현의 파트너를 급구한다. 웃긴 건 손동현 자체가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동, 문용익 요런 친구들이 손동현 선수를 좀 도와주면서 으쌰으쌰 해야 불펜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서 실제로 불펜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박영현 선수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시즌 52, 3점대 평자. 루키 2년차 시즌 68, 2점대 평자. 클로저로 66경기, 3점대 평자, 25세이브. 이 친구가 생각보다 전반기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WHIP가 1이 넘었고요. 클로저가. 평자가 4점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3월 달에 WHIP가 2가 넘어가죠. 4월 달에 1점대 극초반으로 확 줍니다. 0점대로 갑니다. 2점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0점대, 0점대, 1점대. 물론 마지막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박영현 선수의 가치는 24시즌 선발 불펜 통틀어서 최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은 스프링 캠프 때까지만 해도 선발로서 테스트를 받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김민 선수를 고심 끝에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김민은 팀 내 두 번째로 최다 경기 등판을 기록할 정도로 24시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에이? 김민이 팀 내 최다 등판이 아니야? 작년 KT의 최다 등판 누구였을까요? 김민수입니다. 제가 김민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제가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써놨습니다. 결국은 75경기를 나왔습니다. 3월 달만 3경기 등판이고 4월 10셋, 5월 10셋, 6월 12, 7월 10, 8월 10셋, 9월 11일. 이 친구가 수술하고 바로 다음 시즌이라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천군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5경기를 돌려버립니다. 이러다가 이 친구 선발 투수만큼 이닝 소화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박영현, 김민수 이 둘이 진짜 멱살잡이 한 겁니다. 아쉬웠던 건 그래서 손동현입니다. 사실 손동현 선수가 조금만 으쌰으쌰 해줬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손동현 선수는 평자고 목을 떠나서 소화 이닝이 전년도보다 확 줄었습니다. 이게 공헌도가 줄어든 거죠. 다른 기록 뭘 다 떠나서.
저는 이 친구가 애매할 수밖에 없었던 게 23시즌에 많이 던진 게 축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볼빨이 23시즌 같지가 않았어요. 이상동 선수는 애매하다라고 써놨는데 정확한 표현은 제 기준에서는 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오히려 23시즌보다 경기 수도 적었고 이닝도 적었고 평자는 높아졌고 그래프가 우상향이 아니라 내려 꽂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계치가 올라온 겁니다. 이 친구가 투피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확 줄잖아요. 이제 이상동 선수에 대한 낯설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상동 선수가 깝깝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 이유는 단조로움에 대한 본인의 불안감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우규민. 이 친구는 이게 딱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체인지업, 커브, 포심, 투심 던질 때 내가 어디서 놓으면 이건 스트라이크야. 내가 어디서 놓으면 이건 바깥쪽으로 2개 빠져. 이게 거의 본인 머릿속에 몸속에 저장이 돼 있어서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다가 거의 10개 중에 8개 반을 던지는 이 감각이 가장 선수들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우규민 선수는 진짜로 24시즌에 굉장히 쏠쏠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문용익. 제가 21년도에 야 던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으짜 하길래 요노마가 이제 발버둥 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오히려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로 딱 보상 선수로 넘어오길래 얘 제대로 찬스 잡았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용익 같은 친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볼빨도 묵직하고 분명히 기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시즌에는 그러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성재현. 아다리가 맞는 팀이 있다니까요. 30경기에 나왔습니다. 평자가 대단합니까? 소화 인닝이 대단합니까? 보직이 대단합니까?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KT 위즈의 좌완 불펜이 투입된 면면을 이따 한번 보세요. 박영현의 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건재했고 대단했다. 필승조에 대한 불안은 김민을 필승조로 돌리면서 숨쉴 구멍을 그래도 만들어놨다. 하지만 손동현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다. 10개 구단 불펜 투수들의 WAR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 4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자고 했었던 KT 위즈의 모든 투수들 등판 현황입니다. 선발 빼고요. 박영현 66경기, 김민 71경기, 우규민 45경기, 김민수 75경기, 박시영 26경기, 손동현 42경기, 원상현 선발 불펜 합쳐서 22, 이상동 29.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좌완 하준호 2경기, 박세진 6경기, 그리고 전용주 4경기, 성재현 30경기. 좌투수 중에 아까 제가 그렇게 대단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이래서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만큼 KT 위즈가 좌완 불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건 선수가 48경기를 등판한 겁니다. 저는 불펜 솔직히 필승조 김민, 클로저 박영현 이 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김민수. 오히려 선발들보다는 불펜들이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그렇게 24시즌 KT 위즈의 투수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투수는 정리하고 내일 야수들과 24시즌 KT 위즈의 전체 리뷰를 정리해서 KT 위즈 24시즌 리뷰는 마치고 내일 모레 프리뷰 과연 25시즌은 어떨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